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24일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NC 다이노스 그리고 NC의 우승을 뒤에서 도운 김택진 NC 구단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NC가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NC는 지난 24일 LG와의 창원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NC는 81승 5무 53패를 기록했고요.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자력으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고요.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NC는 2011년 제9구단으로 창단한 지 9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2013년 NC는 1군 무대에 뛰어들었고요. 2013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을 야구에 초대를 받았고 이번엔 정규 시즌 우승 자격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플레이오프 승자를 기다리는 여유를 안고 포스트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NC 정규리그 우승 후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저는 앞서 지난 10월 6일 집중 분석 1위 주주 NC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영상에서 올해 NC가 잘 나가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NC 우승에 빠질 수 없는 원동력인 김택진 NC 다이노스 구단주이자 NC 소프트 대표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NC 정규리그 우승으로 김택진 구단주를 조명하는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제 방송 파트너인 이혜진 기자도 이런 기사를 썼네요. 2011년 3월 31일로 기억하는데요. 김택진 구단주는 창원에서 KBO로부터 창단 승인 인증패를 받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김택진 구단주는 창원이 새겨진 야구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랐는데요. 스티브 잡스처럼 원고 없이 야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창단 동기 앞으로 그려나갈 구단의 모습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명했는데 어린 연차였던 저희 기억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년 뒤인 올해 옆에 보시는 사진대로 김택진 구단주는 정규리그 우승 행가래를 받게 됩니다. 9년 뒤인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NC는 김택진 구단주가 말한 대로 IT 기업을 모 기업으로 둔 야구단답게 데이터 활용에 능하고 화끈한 야구 그리고 재미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월드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향이 가깝다는 이유로 NC 담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담당을 오래 했고 고향팀이라 NC에 대한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내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김택진 구단주는 과연 어떤 구단주일까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택진 구단주와 NC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김 구단주는 IT 기업 총수답게 데이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김택진 구단주는 야구단에도 이 데이터와 정보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구단주는 NC 다이노스를 창단한 2011년 사내 정보 데이터 센터에 야구 데이터 팀을 신설했고요. 이때 야구 데이터 팀이 아마 김택진 구단주 실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김택진 구단주는 야구 데이터에 관심이 깊었고요. NC는 2012년 구단 내 데이터 팀을 신설하게 되는데 데이터 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옆에 사진을 보시죠. 디라커입니다. 이게 NC에서 유일하게 공개한 디라커 사진인데요. 디라커는 NC소프트가 2013년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모바일 전력 분석 시스템을 말합니다. 투구 추적 시스템 PTS죠. 이런 트래킹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김택진 구단주가 개막을 앞두고 NC 다이노스 코치진과 1, 2군 선수단 전원 그리고 프런트에게 애플사의 신형 아이패드를 약 120대 정도 지원했고요. 선수들은 태블릿 PC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타구 단위 선수들의 영상과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됐고 이게 경기력 향상에 활용됐습니다. NC 정규리그 우승 원동력을 이야기할 때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 NC 선수들은 원정 숙소 1인 1실 시스템을 접하게 됩니다. 2014년 약 5월 경부터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구단들이 베테랑은 1인 1실, 나머지 선수들은 2인 1실을 쓰고 있는 구조인데 각 구단이 2인 1실을 선호하는 이유는 선후배 관계가 직업, 즉 야구 선수에게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NC는 2014년 5월부터 1일
1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김택준 구단주의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요. 벤처기업은 개인의 창의성,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야구 선수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쉴 때는 뭐 영화를 보는 선수, 잠을 일찍 자는 선수, 여자친구와 통화를 자주 하는 선수 등 자기만의 어떤 비밀이 있고 또 루틴이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NC 프런트에 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루틴을 강조하는 벤처기업의 오너의 마인드가 야구단의 운영에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먹는 거 영양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먹는 것만큼은 허튼 거를 먹지 말아라는 이 특별 주문, NC 2군 선수들은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가 제공되고요. 영양학에 대한 그런 강의도 주기적으로 선수단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치를 준다, 세 끼를 다 준다가 아닌 김택진 구단주는 과학적인 어프로치, 접근을 통해서 야구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택진 구단주는 야구에 참 관심이 많은 구단주입니다. 사실 야구단 구단주는 공식성상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죠. 포스트 시즌 정도 가야지 경기장을 찾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김택진 구단주는 경기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사가 서울인 관계로 홈구장 방문이 많을 수는 없지만 원정 경기, 특히 잠실 경기에서 수행원 등을 최소해 몰래 경기를 보고 하는 일이 많았고요. 홈에서도 구단의 의미 있는 행사는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은 김택진 구단주가 2015년 10월 5일 마지막 홈경기 종료 후 포스트 시즌 진출 기념 행사에 참여한 팬들과 그라운드에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김택진 구단주가 2019년 9월 26일 지난해죠.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2020년 신인 선수들, 사진에 나와 있는 선수는 박시현 선수 있는데요. 박시현 선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매 시즌 홈 경기 마지막 날에는 큰 변수가 없다면 김택진 구단주가 어김없이 야구장을 찾아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수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도 김택진 구단주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냥 주장과 고참 등 일부 선수가 아닌 구단 내 모든 선수 등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특징인데요. 시즌이 끝난 뒤에는 많게는 10명, 적게는 4, 5명씩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소통하는 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수들의 이야기를 김 구단주가 직접 듣는데요. 실제 많이 보도가 된 모창민 선수의 그 양의지 선수 영입건 등이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거가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의 영입을 놓고 당시 모창민 선수뿐만 아니라 임창민, 박성민 등이 모두 생각을 전해졌는데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금씩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뜻에서 양의지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김택진 구단주는 155억 원이라는 통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수의 만남을 통해 선수들이 애로점을 보고가 아닌 직접 청취를 하고요. 물론 야구광에 자신이 지식을 늘리는데도 이 자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프 때는 미국에서 코치들과 골프 회동을 갔는데요. 단순히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코치와 감독들의 에러사항을 점검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야구에 대한 비거리,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져서 코치들이 한 번씩 긴장하게 한다고도 합니다. 정례 보고에서 김택진 구단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바로 팀워크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팀워크의 중요성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말할 때는 회의 참가자들이 감명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구단주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팀이 단단하고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는 충분히 주되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누군가가 또 기회를 받아야 하고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한다고 이렇게 자주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모 구단과 참 많이 비교되는데요. 왜 NC는 되고 하위권 팀인 그 팀은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단 오너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주제는 바로 투자입니다. 옆에 한번 표를 보시죠.
옆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NC는 창단 후 내 외부 FA 투자에 429억 원이라는 돈을 쓰게 됩니다. 2013년이 1군 진입 첫 해니까 매년 평균 50억 원을 쓴 셈인데요. 2015년을 제외한 매년 돈을 썼고 2016년 박성민이 영입되는 당시 야수 최고액, 그리고 2019년에는 양의지에게 역대 2위 규모인 계약을 안기게 됩니다. NC의 특징,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김 구단주는 거액을 아낌없이 지원 사격했는데요. 박성민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냉정히 말해 NC는 판을 정말 잘 짠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올드한 팀이라면 창단 때부터 투수력에 더 비중을 뒀을 텐데 MC만큼은 야수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호준 선수를 영입해 팀 무게중심을 잡아줄 거포 베테랑을 영입했고 손시현과 이종국으로 센터라인을 구축했으며 박성민의 영입으로 코너 베테랑 그리고 홈런을 때려줄 수 있는 야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입에 대미를 장식한 역대급 포수 양의지 선수를 영입으로 야수진의 전력 퍼즐을 완성한 이런 팀이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의 느낌이 난다는 야구계 관계자들 말이 있습니다. 야수 구성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 투수진은 물오른 친구들을 급조해서 우승 레이스에 도전하는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올해 외국인 투수 투자에 NC는 루친스키 선수는 140만 달러, 라이트 선수는 100만 달러 등 한도를 꽉꽉 채워서 선발진을 만들었고 결국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데 이 막강한 선발진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메이저리그식 트렌드로 보통 우승을 도전하는 정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강조하고 창단 때부터 어떻게 하면 강팀에 빨리 근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오너의 명확한 기준, 이에 프론트가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김택진 구단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최근 구단 순회진의 과도한 개입으로 현역 감독이 그만둔 모 구단이 생각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통해 갑부가 됐고 데이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지만 선수단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구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야구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더 알찬 야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